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얼마 전 서울 서초 잠원동에서 2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또 로또 청약이 있었죠. 그 청약 당첨자를 조금 분석해 봤더니 44제곱미터 그 가장 작은 평수, 그 적은 평형의 최저 가점이 5인 가구가 낼 수 있는 그 가점이었다고 합니다. 만점이요. 그러니까 5인 동안 무주택 기간을 길게 유지를 해야 그 5명이 함께 살 수 있는 44제곱미터 집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왜 청약을 내가 해도 당첨이 안 되지? 라고 궁금하셨던 분들은 그 이유를 아마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청약만으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 어려움을 좀 느끼실 텐데요.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내 집 마련 계획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세요. 전문가의 도움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화요일 2부 이 시간도 여러분의 고민 성심성의껏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양승목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도시계획기술사 양승목 소장입니다. 네,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많이 마련을 하시려고 하는데 일단은 뭐 구축들 매매로 인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가장 많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청약이죠. 말씀하셨다시피 청약 가점이 상당히 높아야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 아니면 또 기존에 계속 무주택으로 계셨던 분들 청약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당첨 확률이 극히 낮다는 거, 로또 청약이라고 하죠. 그만큼 확률이 낮습니다. 물론 로또만큼 이렇게 많이 벌 수 있어서 로또 청약이라도 하기는 하는데, 하지만 그보다 더 뒤에 숨어 있는 내용은 알고 보면 그만큼 당첨되기 어렵다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면 시세 차익을 많이 보기 위해서 청약을 보고 내가 10년, 20년 이렇게 무주택으로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집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지만 일반 다른 주택을 사놨다가 그 주택이 아파트로 바뀌는 순간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있고, 또 특히나 큰 시세 차이까지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약만 하셨던 분들 잘 모르시니까 청약만 하시는 거예요. 편하니까 내가 그냥 무주택으로 계속 살고 있다가 언젠가 내가 청약 통장 가지고 있으면서 당첨되겠지 하는 기대감으로만 계속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주변에 무주택으로 계속 계시는 분들 보시면 알 거예요. 계속해서 청약만 바라보고 무주택으로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 언제 내 집 마련합니까? 못하세요. 앞으로도 못할 거라 보시고 그냥 차라리 지금 내가 소액이라도 이 소액을 가지고 내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없다면 빌라라도 하나 사셔가지고, 지금 서울에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후보지로 선정되거나 구역 지정되는 곳들 있죠. 거기도 예전에는 재개발 구역 아니었어요. 아파트로 아예 바뀐다고 상상도 못했던 지역들이 지금 다 재개발 아파트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로 바뀌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난 한 3, 4년 동안 계속해서 구역이 진행되는 걸 보시고 얼마나 가격이 뛰었는지를 아신다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혼자서 어딜 가서 내가 부동산만 통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이 따르죠.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 모르겠지만 10년, 20년 또 청약과 마찬가지로 계속 기다려야 되는 그런 지역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지역을 옥석을 차릴 수 있는 거 어디서 보시면 옥석을 가릴 수 있을까요? 이 팍스경제 TV 부동산 고민 상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전문가들께서 지금 팍스경제 TV에 나오시는 전문가들 있죠? 세미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세미나 찾아다니면서 옥석 가리기를 하십시오. 그 세미나 전문가들께서 하시는 그 세미나에서 나오는 그런 지역들이 바로 재개발이 된다 확신하시고 그런 지역에 상담을 받으시고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청약을 내가 당첨을 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투자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런 길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고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전화가 내가 너무 부끄럽다 하시면 문자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아는 부동산 내 집 마련 방법이 청약밖에 없어서 나는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 청약만 시도하는 건 어찌 보면 남들보다 좀 그 출발선이 뒤처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달리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고요. 자, 오늘은 먼저 문자 주신 사연부터 살펴볼게요. 뒷번호 0600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현재 서울 빌라 한 채와 지방 아파트 한 채 이렇게 총 2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여기에 약 1억 5천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서 추가로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신축 다세대 주택 취득세와 양도세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역은 중곡동과 송파동 그리고 신안산선 대림삼거리 독산동 중에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고 투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2주택 상황에서도 이 신축 다세대를 투자할 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먼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신재님. 자, 일단 질문이 내용이 좀 많습니다. 요약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지금 현재 2주택이라고 하셨습니다. 2주택자시고 이 2주택이 하나는 서울에 빌라를 하나 갖고 계신 거고 플러스 지방에 아파트죠. 이 아파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두 주택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1억 5천 요 자금을 가지고 이제 어딘가를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내용이시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2주택자면 1억 5천으로 투자를 하는데 취득세는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양도세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궁금하신 거고 아마 이 방송을 계속해서 좀 보셨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해법은 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질문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처를 이제 몇 군데를 꼽아 주셨어요. 보니까 이제 방송을 좀 보신 것 같아요. 1억 5천으로 투자를 하는데 우리 강진구의 중곡동을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군데가 우리 대림삼거리 이 신안산선 들어오는 곳이죠. 그리고 또 이제 독산동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나요? 자, 송파도 말씀을 하시네요. 자, 송파동. 자, 이제 송파동을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뭐 제가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1억 5천대에 접근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자, 이렇게 총 한 4가지 정도의 꼭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의 빌라 지방의 아파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2주택이 되셨는데 참 안타까워요. 서울의 빌라는 만약에 내가 우리 시청자분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재개발이 가능한 구역에 만약에 들고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거나 뭐 이런 데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요거는 이제 별표죠. 그러면 계속해서 보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팔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이 이제 지방의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방의 아파트가 이게 좀 내 걸림돌이 되는 거죠. 걸림돌. 어디 뭐 잘 걸어가다가도 이 걸림돌이 있으면 탁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내 발목을 잡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투자를 하시게 되잖아요. 어떤 분이든 똑같습니다. 무주택이든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언젠가 또다시 투자를 하시게 돼 있어요. 자, 내가 꼭 실거주로 갈아타기만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꼭 투자의 개념이 들어가시는데 그 투자의 개념이 들어갈 때 이렇게 지방에 조금 아파트 잘 오르지 않는 못난이 아파트 갖고 계신다고 하면 이게 걸림돌이기 때문에 요거는 가급적이면 바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도를 하시면 좋은데 문제가 뭡니까? 이게 매도를 하려고 해도 매도가 잘 안 되는 게 그게 문제죠. 자, 항상 그래서 부동산은 입지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서울 가까운 쪽으로 서울에 가급적이면 서울 안에 투자를 하시라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매도가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이 2주택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자 하시는 상황에서 지금 1억 5천의 자금이라도 가지고 지금 한 채를 더 취득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취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2주택이잖아요. 2주택인데 여기다가 1주택을 더 취득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 이제 서울에 빌라를 이제 1억 5천의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가 12.4%가 나오겠죠. 최소 12.4%입니다. 그러면 6억짜리 하나를 사면 한 7천만 원 이상의 취득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가급적이면 신축 주택을 매수를 하시라. 이제 지어졌는 것 2024년 1월 10일부터 뭐 내년까지죠. 지어졌는 물건이나 아니면 내년까지 지어질 물건들. 지금 이제 시장에는 현장에 지어졌는 물건은
주택수 제외되는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어질 물건들을 계속해서 이제 선분양하시는 형태로 계약을 많이 하시죠. 자, 그런 물건들을 잘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6억 이하인 빌라만 찾으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최초로 계약을 해서 신축 분양을 받으시게 되면 주택수에서 이게 제외가 되죠. 자, 제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12.4% 3주택이 아니고 2주택의 취득세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12.4에서 8.4%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뚝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도 떨어지더라도 이제 한 3% 정도, 4% 정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8%의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또 만만치가 않죠. 6억짜리를 사면 한 5천만 원 이상의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또다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차피 6억 이하의 소형 주택을 분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취득세만 좀 낮췄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요거를 임대사업자로 가입을 하십시오. 임사로 가입을 하시면 6억 이하의 소형주택을 임대사업자로 가입을 하시는 순간, 등록을 하시는 순간 취득할 때 취득세가 85% 감면이 돼요. 그 85%를 감면이 되면 이 8.4%에다가 15%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15%가 전체적인 금액 비율로 따졌을 때 얼마 정도 되냐면 1.26% 정도 됩니다. 그러면 1.1% 어차피 우리 취득세 중과가 안 되면 1.1%잖아요. 6억 같은 경우에는 1.1%인데 0.16%만 더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1주택자 취득세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언제든지 투자하실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양도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양도세. 자, 지방의 아파트 제가 매도를 하라고 그랬죠. 지방의 아파트는 지금 당장 매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조금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방입니다. 조정 대상 구역이 아니에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얘는 지방의 아파트는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입니다. 우리가 2주택인 경우에 한 채를 더 매도를 하게 되면 한 채를 매도하실 경우에 5월 9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중과가 되죠. 20% 중과가 되죠. 20% 중과가 되는데 우리 지방의 아파트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해당 사항 없어요. 그래서 일반 과세로 그냥 우리가 뭐 만약에 한 3억 정도 남았다라고 하면 한 40% 양도세 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남는 게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도하세요. 어차피 양도세 중과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한 채 더 취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빌라하고 내가 한 채 더 취득하는 이 서울의 또 다른 빌라가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는 둘 중에 하나를 어떤 거를 판다 하더라도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됩니다. 20%를 더 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아까 요 취득세 때문에라도 우리가 신축 빌라를 분양을 받으라 그랬죠. 6억 이하짜리. 그러면 요 여건에 딱 들어오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 빌라는 양도세 중과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양도세 중과에 제외되거든요. 그러면 이 빌라를 내가 만약에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다른 빌라, 지금 갖고 계시는 빌라 있죠? 요거를 만약에 내가 먼저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매도를 하시더라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가 되죠. 왜? 어차피 내가 새로 샀는 이 신축 빌라는 양도세 중과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한 주택으로 있는 것만 생각을 해서 양도세를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내봤자 40%대 양도세를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자를 할 때 이만큼 좋은 물건이 없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신축 빌라를 내가 6억 이하짜리를 소형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 분양을 받게 되면 그거를 취득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택수 제외라는 혜택, 아니면 주택수 제외하더라도 8.4%라고 하면 취득세 감면, 85%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 받을 수 있고요. 나중에 매도를 할 때도 양도세에서도 중과해서 제외를 시켜준다는 이런 혜택, 더블 혜택을 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향후에 내가 더 많은 주택을 또 취득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서울의 조정 대상 지역에 두 채, 세 채를 취득을 하시게 되면 혹여나 종부세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종부세에도 여기는 중과가 제외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내가 취득할 때, 보유하는 동안, 종부세는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매도할 때, 양도할 때 이 세 가지 혜택을 모두 다 볼 수 있는 게 바로 신축 빌라를 취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1억 5천의 자금을 가지고 이제 요 신축 빌라 6억 이하짜리를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 양도세 또 종부세까지도 혜택을 다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잡수셔야 돼요. 그 마음을 잡수시면 요 6억 이하의 중곡동이냐, 대림상거리냐, 뭐 독산동이냐, 송파동이냐 지역 가리지 마십시오. 서울 아니죠. 어디를 하시더라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방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다만 내가 들어가는 지금 이 투자금이 되게 어떻게 보면 재개발에서는 지금 현재로 굉장히 소액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1억 5천 정도면요. 아주 괜찮은 지역에, 아주 좋은 지역에 뭐 용산도 가능했고 자양동도 가능했고 뭐 잠실도 가능했고 다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거죠.
재개발 투자 물건에도 다 인플레이션이 왔는 겁니다. 그만큼 현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남아있는 지역을 찾으신다면 우리 시청자분이 보시는 예전에는 우리가 뭐 몇 천이면 가능했던 그런 지역들이 이제 다 1억 5천이 됐는 거예요. 중곡동, 대림 삼거리, 독산동, 송파동 있으면 무조건 취득을 하세요. 그 지역 뭐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대신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을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송파동은 여기서 만약에 입지를 가려본다라고 하면 송파동이 제일 좋죠. 당연히. 왜 제일 좋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서울시 지도를 두고 본다 하더라도 우리 제일 비싼 동네가 어딥니까? 서울에서 제일 비싼 동네가 압구정이죠. 강남이죠. 강남. 그리고 바로 서초가 있고 송파 있죠. 그죠? 송파구. 용산 있죠. 요 4개 구가 가장 비싼 동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조정 대상 지역의 투기 과열 구역이 지역이 이게 해제가 안 됐던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는 남아 있었잖아요. 그만큼 좋은 지역이란 말이죠. 아까 독산동, 대림 상거리 그리고 광진구의 중곡동 뭐 이런 데는 그래도 이 핵심 지역보다는 조금 벗어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송파동은 어떻습니까? 바로 송파구에 들어와 있죠. 송파구.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재개발이 바로 당장 시작이 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있다가 될 것이냐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건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여기 잠실 쪽이 제일 좋습니다. 이게 이제 잠실동 일대죠. 잠실동 일대인데 잠실본동, 삼전동, 서촌동, 송파동, 방이동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노후저층 주거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후저층 주거지가 우리가 일반적인 재개발을 딱 실행을 하려고 하면요. 30년 이상 된 주택을 불량 건축물로 봅니다. 노후된 불량 건축물로 딱 보는 게 서울시 조례에 딱 박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역은 한 20년 된 주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조금 흘러야지 일반적인 재개발로 진행할 수 있는 구역들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은 이 재개발이 더 많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습니까? 모아타운도 생겼죠. 또 뭐 공군도심 복합도 생겼죠. 그리고 또 뭐가 생겼습니까? 민간도심 복합개발도 지금 이제 시행이 돼가지고 서울시에서 조례가 이제 나왔고 이제 시행 규칙이 조금 있으면 나오죠. 그럼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또 한 5, 6월 달 되면 이제 또 운영 규칙도 완료가 돼가지고 이제 공모를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 도심 복합이나 모아타운이나 이런 재개발 형식은요.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이 20년으로 내려갔더란 말이에요. 내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재개발할 수 있는 구역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송파동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 20년 된 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잠실 본동 아래쪽 하단부에 조건부긴 하지만 지금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됐고요. 삼전동의 하단부에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도심복합 개발한다고 20년 노후도는 다 마련했으니까 여기에 막 주민설명회에서 지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막 재개발을 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운영규칙만 나오면 이제 여기 땅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실이나 삼전동이나 일대가 이제 재개발한다고 막 불이 붙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석촌동, 송파동 이렇게 또 방이동까지 또 불길이 또 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미리 이렇게 선점을 하고 계시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시청자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장 좋은 게 취득세 혜택, 양도세 혜택, 종부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이 6억 이하의 소형 주택을 신축 분양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은 신축 분양 물건이 없습니다. 지금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또 잘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역보다는 아마 중곡동이라든지 대림상거리라든지 아니면 독산동, 지금 독산동 일대가 막 3만 세대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에다가 투자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왜냐? 여기는 이미 완성된 지역이고요. 지금 독산동이라든지 중곡동이라든지 뭐 대림 상거리 있는 쪽 이런 대림동 일대는 지금 이제 앞으로 많이 바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는 곳도 내가 볼 때는 투자하는 자금 대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로 한번 쭉 알아보시고요.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한 4군데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선택 못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개인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확실한 지역이 어딘지를 찾아보시고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시고 그렇게 계약을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우리 시청자분은 지방의 아파트는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지방의 아파트 내가 이제 이 신축 분양하는 물건을 내가 만약에 계약을 해놓으면 아직까지도 한참 뒤에 이제 준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내가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1주택에서 취득세 감면되는 소형주택을 하게 되면 주택수에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냥 1.1%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반드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소형주택을 신축 분양받는 거를 재개발될 수 있는 구역에다가 꼭 투자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한 번쯤은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는 게 좀 먼저 선행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빠르게 좀 매도 계획도 세워보시고 신축 다세대 투자 물건 잘 골라보신 후에 선택하시기 전에는 꼭 전문가의 점검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5133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산천동 리버힐 삼성아파트 72제곱미터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실거주하면서도 투자 목적까지 가져갈 수 있는 아파트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면서 그래도 가격이 오를 만한 아파트인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신녀님. 자, 일단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서 내 집 마련. 그래도 이제 좀 투자 가치까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지금 이 리버힐 삼성 아파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도어우성 바로 옆에 있는 리버힐 삼성 아파트죠. 일단 아파트는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지금 현재 시세가 우리가 뭐 지금 현재 25평 같은 경우에 5구 타입이죠.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한 15에서 16억 정도 할 거고요. 일대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4 같은 경우는 뭐 한 18억 이상 이렇게 물건들이 다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 여기 국제업무지구 있잖아요.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개발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나중에 완성될 때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공덕 일대, 마포역 일대 이 주변 지역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시세가 많이 상승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호재를 등에 업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조금 선반영돼 가지고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삼성 리버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1년식입니다. 2001년식이고 한 1000여 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어차피 입주를 하시면 계속해서 이제 이 아파트가 계속 노후화가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미 이제 20년 이상, 25년 정도 지금 경과 연수가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재건축을 할 것인가,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때가 올 거예요. 아니면 지금부터 벌써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리버힐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재건축을 바라보기에는 조금 힘든 아파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지분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대지가 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평균 대지 지분 있죠. 용적률보다 더 중요한 게 대지 지분이거든요. 이 대지 지분이 아마 한 9평대 정도 될 겁니다. 이 9평대가 되면 재건축을 진행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 분양 물량이 아예 제로거든요.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면 아파트를 굉장히 작은 세대로 쪼개야지 그게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우리 아파트 소유주가 이제 또 저 작은 평수로 가야지만이 이렇게 더 쪼갤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겠죠. 근데 리모델링은 아무래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선호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재건축보다는.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 이 주변에 이제 리모델링이 아니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보면 도화현대 1차 아파트, 여기 도화현대하고 도화현대 1차 아파트하고 통합 재건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도화우성 여기 우성 아파트 있죠. 도화우성에 이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한 15평 정도 되고, 그죠? 그리고 도화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13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뭐가 가능하냐면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을 아마 진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내가 이제 거주를 하면서 투자 가치적인 측면까지 포함을 시킨다라고 하면 신축 아파트로 거듭나야지 투자 가치가 많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재건축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실거주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는 조금 더 신축이 훨씬 더 좋겠죠. 연수가 아직 덜 지났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지만 시간이 어차피 한 10년, 20년 지난단 말이에요. 5년, 10년 정도 지난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지난다 하더라도 이 아파트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굉장히 큰 나중에 보면 많이 이제 판가름이 되거든요. 차이가 많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조금 무리를 하시더라도 도화우성 아파트나 아니면 비슷한 가격대, 금액대에 도화현대 1차 아파트 쪽으로 조금 이동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라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하신다고 하면 도화현대 아파트로 조금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실거주할 아파트 당연히 좋잖아요. 현대 아파트 공덕역하고 가깝고요.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공덕역 얼마나 좋습니까? 요 일대에 또 워낙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용적률 상위 혜택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용적률을 기본적으로 한 300% 주는데 조금 더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기부 체납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 또 달라지긴 하는데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 여기가 이제 재건축이 확실히 될 수 있는 단지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아파트는 비율대로 이렇게 오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한 주택만 가지고 이제 실거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갈아타는 거를 목표로 하시는데 보통을 보면 그게 이제 좀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만약에 리버일 삼성 아파트에 있는데 살고 있다가 내가 15억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한 20억, 한 5억을 더 모아가지고 다른 아파트로 옮겨가려고 하더라도 이 재건축이 돼버리는 아파트가 생기면 여기는 20억 이상이 가버릴 거거든요. 그러면 또 갈아타기를 할 수가 없어요. 더 좋은 지역으로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차라리 그러면 내가 아파트는 어차피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만큼 많이 오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하방선을 받쳐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 그리고 조금 더 자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요거를 재개발에 잘 투자를 해놓으면 얘를 가지고 많이 불려가지고 얘가 진짜 재개발이 되면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서 5억 이상을 벌어서 나중에 합쳐서 갈아타시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라면 차라리 이런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아파트, 마포에 있는 아파트나 마포와 바로 붙는 신촌에 있는 아파트, 어차피 아파트 많이 오르거든요, 가격이. 자, 그러면 차라리 저라면 이렇게 한번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 신촌에 럭키 아파트 있죠? 여기 럭키 아파트가 어차피 북양 1, 2, 3구역이 지금 다 재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로 들어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20억대 아파트입니다, 다. 그러면 신촌 럭키 아파트가 제가 보니까 한 20평대가 한 13억 정도면 매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2억의 자금이 생기잖아요. 내가 10억대 어차피 리버일 아파트를 들어가느니 차라리 여기 신촌 럭키 아파트 여기도 나중에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거든요. 지하철하고 가깝죠. 용적률 상위 혜택 받을 수 있죠. 무조건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간다고 하면 이 아파트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도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요 아파트도 오르고 요 지금 만약에 2억 정도 남는 자금으로 잘 어디다가 재개발에 투자를 해가지고 딱 놔두면 얘도 나중에 가격이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나중에 얘가 재개발로 많이 벌어드는 수익하고 내가 어차피 아파트 가격 오른다 그랬잖아요. 아파트 가격 오르면 재건축 때문에 오를 거니까 이거를 합쳐가지고 나중에 더 좋은 상급지 갈아탈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차라리 요 주변에 보니까 지금 여기 노고산동이 지금 창천중학교를 끼고 있죠. 이런 지역에 재개발 여기 이제 지금 동에서 걷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봉 부여돼가지고 이런 지역에 하나 잘 투자해 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집을 마포나 아니면 서대문구 쪽에 마포 가까운 쪽에 내가 어차피 집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그 지역에 일반적인 아파트들 있잖아요. 재개축이 되면 제일 좋고 안 되더라도 일반적인 아파트들 가격 계속 오르니까 그런 아파트 조금 저렴하게 마련하시고 여기 재개발에 하나 잘 투자를 해두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제가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조금 저렴한 아파트를 잡으시고 재개발 투자를 하나 더 하셔가지고 나중에 갈아탔는데 이용하시라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 한 채로 내 집 마련을 하실 거라면 조금 자금적인 여유를 더 활용해서 다른 아파트를 좀 일러드렸고 그렇지 않다면 이 아파트 한 채와 더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투자처로 좀 분산해서 투트랙으로 가자라는 제안을 드렸으니까 고민해 보시고 언제든지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사연도 살펴볼게요. 뒷번호 5007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수원시 호매시 스위첸 아파트를 9년 정도 보유만 했는데 지금 매도할지 아니면 2년 뒤에 매도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비과세 조건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주를 하지 않으셔서 비과세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고 2년 이야기는 그러니까 세입자를 더 2년 정도 연장하느냐 아니면 지금 매도하느냐 고민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신자님. 그렇죠. 누가 이 부동산 투자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사자의 빙의를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호매실 스위첸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여기 호매실에 있죠. 호매실에 있는데 위쪽에 이제 우리 신분당선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아마 한 2029년, 30년 요때쯤 개통이 될 건데 그런 호재로 인해 가지고 호매실에 그때 이제 아파트를 취득하셨던 분들이 이제 좀 많이 이쪽으로 오셨어요. 많이 오를 것이다. 물론 이제 나중에도 올라가겠죠. 올라가긴 할 텐데 지금 9년 동안 거주를 하셨다고 했나? 보유를 하셨다고 했네요. 거주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만약에 이 신분당선을 호재를 입고 만약에 더 오른다고 하면 더 보유를 하고 싶고 아니면 매도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이게 비과세가 될 거냐, 이 문제지 않습니까? 일단 먼저 뒤에 것부터 문제 풀어드릴게요. 매도하시더라도 비과세는 무조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우리 시청자분이 다른 주택이 없으셔야 돼요. 내가 전세를 거주하고 있고 여기를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한 채 있고 내가 사는 집이 하나 있고 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건 비과세가 안 돼요. 비과세가 될 수가 없고 아니면 혹여나 내가 이제 3년 이내에 내가 지금 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고 이거는 지금 호메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9년 동안 보유를 하시면서 3년 전에 내가 만약에 매수를 했다 그리고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2주택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시는지는 확인하셔야 된다. 아니면 내가 요거 호메실에 하나만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무조건 비과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비과세냐? 우리 요즘에는 이제 2년 거주 요건이라고 해가지고 다들 2년 거주해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2년 거주 요건은 이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 여기도 아마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조정 대상 지역은 언제 됐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2017년 8월 2일자로 파리 대책 때 요때 지정이 됐습니다. 전체가 다 지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요때 이제 2년 그 거주 요건이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거주 요건이 생겼는 게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셨던 분들은 그냥 2년 보유만 하시더라도 1주택일 경우에 매도하실 때 그냥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이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9년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17년 8월 달에 아마 요 전에 취득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요 이후에 취득하셨다 그러면 2년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대신에 2년 거주 요건이 있더라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상생 임대인 주택이 있어요. 상생 임대인.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내가 그 전세를 주고 있잖아요. 아니면 월세를 주고 있잖아요. 그 전월세 주는 동안 5%만 22년인가 이때부터 5%만 만약에 내가 두 번을 조정을 했다. 상향시켜주는데 전세금을 올리는데 5%까지만 올렸다라고 하시면 상생 임대인 요건에 또 만족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사셨다고 하면 아예 그냥 비과세고요. 만약에 그 이후에 만약에 취득을 하셨다고 하면 상생 임대인 요건이 만족을 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첫 번째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그냥 매도하십시오. 지금은 내가 만약에 9년 동안 보유하면서 많이 안 올랐잖아요. 얼마 올랐습니까? 그죠? 뭐 1억 올랐습니까? 오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이걸 매도하세요. 매도하시면 여기가 지금 호메실 같은 경우가 이 단일평이단 말이에요. 25평 뭐 이렇게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평일 때도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많이 있어야지 그 안에서 갈아타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효과도 볼 수 없는 단지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원에 있으니까 좀 매도를 하시고 아마 한 4억대 이렇게 하실 거고 제가 볼 때는 뭐 전세가 보통은 이제 20평대나 30평대나 한 3억이나 4억대 요 정도 이제 전세가를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걸 매도를 했을 때 비과세를 매도를 하시게 되면 뭐 월세를 내오셨다 그러면 훨씬 더 자금이 많이 생길 거고 전세를 나와주셨다고 하면 좀 자금이 적게 생기실 거지만 어쨌든 보유 자금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 보유 자금을 가지고 아이고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수원에 가지고 계시지 말고 조금 더 올라오세요. 올라오셔도 가급적 조금 많이 올라옵시다. 올라오셔서 여기 수원에 호메실에 있는 거를 서울로 옮겨 놓으세요. 바꿔 놓으세요. 서울로. 서울에 작은 빌라 있잖아요. 빌라 뭐 원룸 있죠. 원룸짜리 작은 거 하나 이런 거라도 대지 지분 한 3평, 2평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더라도 서울에 놓으십시오. 서울에 놓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런 원룸들이 서울에는 내 아파트 지금 25평, 30평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비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서울의 힘입니다. 서울에서 그 빌라가 아파트 20평대, 30평대로 바뀌는 순간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서울에 투자를 하고 서울만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향후에 10년, 20년이 지나더라도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30년, 40년 전에도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울로 가야 된다 그러죠. 말은 제주도로 가는데 사람은 서울로 가잖아요. 계속해서 서울로 가는데 그 30년, 40년, 50년, 60년 이상이 지나는 동안 그게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100년 뒤에도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남아있는 땅은 우리 서울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땅에다가 묻어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아파트 한번 매도 고민하시지 말고요. 그냥 매도하십시오.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매도하시고 서울로 자리를 옮겨놔라. 위치가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과세 조건은 해당된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매도하자라는 조언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고민되신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통해서 또 고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전농 2동 전농 우성 아파트인데요. 네. 이게 35년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재건축이 될 수 있나? 또는 뭐 이거 보유해야 되나 아니면 팔아야 되나? 네.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농가주택 하나를 증여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골에 와서 살고 있는데 전해주고 아, 네. 그거 자꾸 일가고 2주택 자꾸 싸서 아, 걱정돼서요. 네. 농가주택을 상속받으신 거죠? 증여 증여를 받으셨어요? 언제 증여 네. 받으셨어요? 한 4, 5년 됐어요. 4, 5년 전에 증여를 받으셨고, 그러면 네. 이 전농 우성 아파트는 그 전부터 보유하고 계셨던 거고요. 그것은 한 25년 됐어요. 오랫동안 좀 보유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 네. 거주는 농가주택에서 하시고 전농 우성은 임대 주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재건축이 가능한지 앞으로 계속 좀 끌고 가도 괜찮은 건지 계획을 그렇죠. 한번 세워볼게요. 소장님과 예, 인사 예, 나눠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 예. 행복하십시오. 예, 네, 오늘 제가 답변을 잘 드려야지 행복하실 텐데, 그죠? 예, 네. 지금 전농 우성 아파트를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네요. 예, 예. 한 몇 년 동안 보유하셨어요? 한 25년 돼요. 25년요. 예. 25년 전에 이 아파트를 어떤 연유로 사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동시장에서 장사를 했는데, 네. 그거 같이 오니까, 그때는 아. 그게 가장 괜찮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신 거고. 예. 잘, 그러면 여기 거주도 하셨겠네요? 20년 동안, 작년 12월 달까지 네. 거기서 거주하다가 아. 시골로 내려갔어요. 아,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이제 공기 좋은 데 가셔가지고 이제 농사도 예, 좀 예. 지으시고. 예, 네. 충남 부여로 갔습니다. 네, 농가주택으로 예, 네, 이전을 하셨고 증여를 받으셨다 그랬죠. 상속은 아니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느냐, 아파트가 상승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보유를 하실 거고, 예, 좀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실 건데, 예. 그러면 이제 매도를 하면 만약에 제가 매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매도를 했을 때 과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그렇죠. 네, 그죠. 비과세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요건들이 있는데요. 그 요건들은 예. 한번 판단을 한번 받아보셔야 되는데, 예, 어지간하면 이제 비과세가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요거를 한번 세무 상담 한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네, 세무사분하고 한번 세무사 상담 받는데 그렇게 많이 비용이 안 들어요. 예. 오히려 제가 아니, 우리가 그 양도세 이거 아끼는 게 훨씬 더 크거든요. 아니면 저도 우리 아들한테 그냥 증여를 하고 증여를 하던가. 우리 아파트를 아니면 농가주택을 아니, 농가주택을. 농가주택 증여하셔가지고 1주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비과세 매도하시면 되고요. 예, 자,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고 예, 다만 이제 이 매도를 해야 되는가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예. 지금 전농 우성 아파트는 위치는 어때요? 위치가 우리 시청자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위치가 좋은 위치예요? 나쁜 위치예요? 보통이에요, 보통. 보통이죠. 그러니까 보통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죠?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재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이제 예. 오래된 아파트들은. 그리고 예. 이제 제가 늘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를 뭐 어떻게 얘기를 들으셨느냐면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려고 하면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변 아파트 시세가 높으냐 낮으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주변 아파트 시세고요. 예. 두 번째는 내 아파트에 대지 지분이 많으냐 적으냐거든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우리 지금 전농동에 청량리 주변으로 해서 우리 전농 답신이 뉴타운 있잖아요. 레면 크리스티 뭐 이렇게 미드 카운티 이런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예, 여기 예.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 정도 하시는지 아세요? 30평대가.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이게 이제 한 17억대 정도 합니다. 예. 17억대, 18억대 이제 좀 올라가다가 아무래도 이제 양도세 중과 막 이런 게 늘어나니까 이제 조금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아마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20억 뚫는 건 금방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금방이요? 네, 매물 나올 게 없으니까. 양도세 매물이 중과가 되면 예. 좋은 점은 뭐냐면 일시적으로는 이게 가격이 거래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안 오르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런데 이제 양도세 중과가 시작이 되면요. 내가 네. 이제 중과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예. 그럼 시장에 매물이 없어지잖아요. 예. 매물은 없어지는데 우리가 서울에 아파트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는데 팔 물건이 없으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올라간다고 보고 그거는 네. 차치를 하고요. 그냥 지금 네. 17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보겠습니다.
가격이 네. 이미 15억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예. 우리가 만약에 이 전동구성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 예.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이 30평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41평이요. 41평이에요. 큰 거 갖고 예. 계시네. 그럼 오히려 더 예. 좋지, 그죠? 내가 41평을 갖고 있다가 재건축이 되면 30평대로 갈아타는 게 좋잖아요. 20평대나. 예. 그죠? 그러면 내 분담금이 거의 안 들어가요. 그렇다고 사업성만 좋으면. 예. 분담금이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는데 내가 분담금은 들어간다 하더라도 1억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만큼 내놓고 돈 내고 내가 17억 이상의 아파트를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보다 더 좋은 장사가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무조건 보유를 일단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재건축은 무조건 될 수가 있다. 왜? 예.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높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기가 더 좋아지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재개발한다고 막 주변에 막 지금 구역이 막 설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이 뭐가 전체가 이제 아파트 대단지가 되는 거거든, 여기도. 예. 그러면 아파트가 한두 개 뭐 대단지 아파트 있는 것보다 한 10개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은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예. 뉴타운 같으니까. 예. 그런 지역으로 이제 거듭나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파트 가격만 봤을 때도 재건축의 희망 신호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예.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우리 아파트만의 이제 가치를 봐야 돼요. 재건축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의 가치. 예. 근데 보니까 전동 우성 아파트가 대지 지분이 13평 정도 되거든요. 예. 13평대 정도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 대형 평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그래서 13평 정도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하면 아파트 대지 평수는 한 11평이면 됩니다. 서울에. 그러면 내가 지금 2평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세대수가 한 1000세대 되잖아요. 1,300이요. 1234세대인가 뭐 1, 2, 3, 4인가 뭐 예, 이렇더라고요. 예, 예, 여기는. 예,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2평이 1000세대가 넘게 남으면 2000평 넘게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거기다가 일반 분양 아파트를 지으면 되거든. 그죠? 그러면 사업성도 예. 괜찮다는 얘기. 아주 좋은 거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성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러면 내가 40평대 갖고 있으면 이 정도 사업성이면 내가 분담금 안 내고도 30평대나 20평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거 갖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아파트가 17억짜리가 되네, 20억짜리가 되네 이러면 되게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보유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네, 기분 좋게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해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언제든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마음 흔들리신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전화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 혹은 부끄러우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저희와 이야기 나눠보세요.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4255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홍은동의 현대아파트에서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거주를 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하고 일산 쪽으로 갈아타기를 할지 고민입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왜 일산 쪽을 선택하셨는지는 조금 빠져있기는 하지만 홍은동 현대아파트의 가치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신자님. 부동산에 관심이 좀 없으신 분 같아요. 이제 방송을 보신 지 얼마 안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자, 일단 홍은동의 현대아파트 보겠습니다. 오래됐죠.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뭐 거의 한 40년 가까이 이제 돼가는 것 같아요. 이 홍은동 일대에 지금 우리 현대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보니까 뭐 대지 지분은 11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평균적인 재건축된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지분 정도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대1 재건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대1 재건축은 이제 사업성이 안 좋은 거잖아요. 내가 이제 사업비를 내가 그냥 오롯이 다 분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담금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분담금 올라가는 것보다 아파트가 되었을 때 신축 아파트가 됐을 때 그 시세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민들은 재건축을 1대1 재건축이라도 진행하려고 할 것이고 그게 아니고 좀 아리까리하다라고 하면 절대 재건축은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럴 때는 이제 보통은 이제 리모델링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리모델링은 한 15%에서 20% 정도 일반 분양 물량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수직 증축, 수평 증축 이런 게 있어요. 다만 이제 아파트 구조 자체를 바꾸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뼈대는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호도가 조금 재건축보다는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이잖아요. 서울이기 때문에 뭐 갖고 계시더라도 큰 문제는 되진 않아요. 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로 보면 이 주변 지역이 이제 재개발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홍제 역세권 있죠. 홍제 역세권이 여기가 이제 그 서대문 구청장이
구청장께서 지금 막 역점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곳이고요. 좀 또 아파트가 될 곳이 아래쪽에 보면 홍제역 아래쪽 상단, 하단 쪽에서 여기 또 역세권 재개발로 이미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또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 또 공공재개발, 공공복합사업 뭐 등등. 그리고 위에 신속 이쪽에 또 하나 더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변 지역이 홍제역 일대가 굉장히 좀 많이 바뀌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건설된다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그 기대 심리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또 구축 아파트로서 한켠에 이제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재건축의 사업성은 좀 좋지 않고 그래서 되게 좀 애매한 그런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20년 전에 아파트를 여기 이제 취득을 하셔가지고 거주를 20년 동안 하시면서 이제 가격 오르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뭐 마포라든지 아니면 뭐 강남 인근에 어디 아파트 물론 다 살 수 있는 가격보다 조금 더 주시고 사셔야 되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아파트들은 가격들이 보면 뭐 10억 이상씩 이렇게 다 올랐잖아요. 많이 입지가 좋으니까. 그런데 홍제동 뭐 요 인근으로 해서는 홍은동 인근으로 해서는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한 1, 2억 정도 올랐습니까? 많이 오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잖아요. 시간이. 그죠? 그러면 한 번쯤 갈아타는 걸 고민하시는 게 맞아요. 한 번쯤 갈아타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일산으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더 안 좋은 지역으로 20년 전에 일산의 아파트 가격하고 지금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홍은 현대 아파트보다 더 못하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확인만 해보셔도 알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똑같을 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시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다른 거는 다 오르는데 내 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그대로 있기만 해도 마이너스인데 그보다 더 가격이 낮아진다고 하면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밑바닥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제가 일산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일산 지역이 지금 뭐 좀 오르려고 하면 자꾸 주변을 개발해 버리니까 되게 좀 허들이 많아요. 가격이 올라갈 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만을 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라고 하면 차라리 매도를 하시고 일산 쪽에서 내가 거주를 할 어떤 요인이 있다면 일산에서 전세로 거주를 하십시오. 월세는 힘드실 것 같고 전세를 거주를 하세요. 그러면 일산 지역에 여기 아파트도 전세를 놓으면 얼마나 놓습니까? 한 4억대 놓잖아요. 그죠? 일산도 가면 한 30평대 4억이면 충분하거든요. 마두역이나 이런 인근으로 가시면 그 지역에 좀 교통 좋고 이런 지역에 전세 보면 한 4억대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매도를 하시고 지금 한 8억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매도하시고 일산에 들어가실 때 전세로 들어가십시오. 전세 들어가시고 다만 여기보다 더 좋은 지역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곳에다가 아파트가 굳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재개발로 아파트가 될 거면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뭐 우리 보면 좋은데 얼마나 많아요. 마포만 하더라도 우리 도화동 인근 이런 지역에 가면 재개발 될 수 있는 곳들 한 4억대 투자 가능하죠. 그리고 반포, 강남의 가장 핵심적인 입지 이런 데도 반포 1동 이런 데 가면 한 4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홍은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게 되면 무주택이 되시잖아요. 전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6억 이하 신축 이런 거 찾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 괜찮은 지역에 재개발되는 곳들 있죠. 재개발될 만한 곳들에 신축 빌라가 아니더라도 됩니다. 구축 빌라라도 지분 하나라도 땅 한 평이라도 여기에다가 사두십시오. 더 좋은 지역에 홍제동보다 홍은동보다 더 좋은 지역에 조금 더 서울의 중심부에다가 매수를 해두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반드시 있죠. 한 5년 뒤만 하더라도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을 찾기가 쉽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미나에 오시면 됩니다. 세미나 소개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일산으로 꼭 가셔야 한다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도하고 다른 투자 전략을 세워놓은 후에 일산에서는 임대 거주하자 조언 들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그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안내 드릴 텐데요. 바로 이번 주 목요일 내일 모레 진행되네요. 간략하게만 소개 부탁드려요, 소장님. 자, 네, 내일 모레 목요일입니다. 1시에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투자에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지금 많이 들리죠. 이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속속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주식은 보니까 뭐 항상 불안하더라고요. 불안해서 또 주식에 번 돈을 가지고 또 부동산에 투자하고 막 이러시거든요. 대충 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만약에 자금이 있다면 서울에 재개발 될 수 있는 쪽에 소액이라도 좋습니다. 소액이라도 묻어두시면 서울에 땅은요 배신을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묻어두시면 된다. 뭐 단기간이면 한 5년 정도 잡으시고요. 장기면 뭐 10년, 20년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데 이 투자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단기간에도 수익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어느 지역이 그렇게 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그런 지역에 소개를 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세미나 들으시고 좋은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역적인 분석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목요일에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게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